오늘은 그 부자 아빠에게 배우는 금융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요,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금융 지식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자산, 그리고 두 번째 부채,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 금융 지식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개념 배웠는데요. 예. 그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그런 성적표는 다른 게 아니라 재무제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었죠. 재무제표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하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이 재무제표상에 보면 자산과 부채는 전혀 없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이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각종 세금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신용카드 지불하고 생활비 지불하고 나면 바로 남는 게 없죠. 예, 일반 직장인들이 그래요. 예, 월급날 딱 당하면 그 다음날에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잔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현금 흐름의 패턴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예, 가난한 사람들의 패턴이 이래요. 그런데 이제 중산층의 현금 흐르는 패턴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수입은 굉장히 더 크고 많아요. 큰 수입, 많은 수입을 벌지만, 중산층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을 하는데, 일반적인 생활 지출들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들을 어디에다 쓰냐면 부채를 사는데 그 사람들이 쓰죠. 예, 더 좋은 집을 산다든지, 또는 더 좋은 차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산층들이 그런 것들을 살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는 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죠. 예. 그에 비해서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부자들은 수입 생기면 일단 지출을 하면서 그 지출을 어디에다 쓰냐면 자산을 사는 일에 지출을 쓰는 거죠. 돈을. 예,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어떤 지적 자산이 되는 것들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어떻게 하면 자산을 더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앞에 말한 대로 중산층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부채라는 거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를 살 만큼의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 버는 족족이 지출하고 나면 없는 거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다를까?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자산은 뭐죠? 예, 부자 아빠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자산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자산이에요.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임대 수입이나 어떤 수익이 계속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그건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부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는 순간부터 이제 대출금이 나가고, 또 관리비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지하는 비용들이 나간다.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게 많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부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산은 내 주머니에 계속 돈을 들어오게 하는 게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내가게 하는 것이 부채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 4, 3분면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말 이 현금 흐름 4사분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였죠. 특허를 가지고. 예, 세상에는 돈을 버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크게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플로이, 봉급생활자. 그리고 두 번째가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인베스터, 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과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다 속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영역에 어디에 속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앞에서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중산층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을 봤었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봉급생활자들의 그런 현금 흐름의 패턴을 보이고요.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입은 좀 클지 몰라도 이 중산층 부채를 이렇게 사는 그런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런 현금 흐름 패턴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정말 그 부자들, 자산을 사는 부자들은 바로 이 오른쪽의 영역,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의 영역과 인베스터, 투자가의 영역에 속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죠. 자, 이 4가지 현금 흐름 4사분면에 4가지 이 분면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왼편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돈을 바꿈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은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매일매일 내가 내 가게의 셔터문을 열어야 수입이 들어오죠.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또한 내 가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에 수입이 끊어지죠. 그래서 이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의 돈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노동 수입과 임시 수입이에요. 노동을 할 때는 수입이 생겨요. 그러나 노동을 못하는 순간에 수입이 끊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임시 수입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 이 왼편의 영역,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이 영역에서 이 분면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그에 반해서 이 오른편의 영역,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와 인베스터, 투자가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예. 사업가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요. 투자가는 시스템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내 가게의 셔터문을 내가 직접 올라가서 일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이 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돈의 성격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인쇄 수입이고 자산 수입이라는 거죠. 예. 5%의 사람들이 이쪽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95%의 사람들이 세계 전체 돈의 5%만 돈을 벌고 있고요. 그 5%에 속하는 이 오른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돈을 다 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95%의 사람들이 박터지에 저기서 이렇게 돈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돈 꼭 벌어야 되죠. 그러면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벌고 싶어 하는 돈의 성격이 뭔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돈의 성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이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만약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성격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의 성격이 노동 수입이고 임시 수입이라면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예.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내가 셔터문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인쇄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산 수입, 예, 그런 돈의 성격을 가진 그 돈을 벌어야 돼요. 예.
예, 워런 버핏 잘 아시죠? 증권가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고 세계 부자 3위 하는 워런 버핏인데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쇄 수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됐잖아요, 올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지금 경제가 잠자는 시기다. 지금 모든 경제가 일시 중단됐다. 잠자는 시기다. 자, 이런 잠자는 시기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부자 아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군사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싸우느냐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다 아시잖아요. 12척 배를 가지고 외적 330척을 맞서가지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명량이라고 불리는 저 웃들목이라는 저 장소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어디서 돈을 버느냐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열심히 해야 되냐. 95%의 사람들이 왼편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거기에는 5%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오른편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조언을 해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예, 그것이 현명하다. 먼저 자신의 영역이 왼편에 있다면,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것도 인쇄 수입과 자산 수입의 성격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오른편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방법을. 오른편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오른편의 영역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 그리고 정주영 회장처럼 현대나 삼성의 그런 회사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을 또 소개를 해주는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2번째 방법이 있다. 돈이 많으면 된다. 왜냐면 돈이 되는 시스템을 사면 된다. 예.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타벅스, 그런 것들 사면은 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을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3번째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있는 검증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그런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예.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해줘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하는 사업자를 ABO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예. 비즈니스 오너예요. 사업가라는 거죠. 예.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이쪽 왼편의 영역이 아니고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쇄 수입과 자산 수입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할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그런 가치관,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직장인의 사고방식, 예, 자영업자의 사고방식, 예, 직장인들은 시스템을 위해서
시스템이 회사죠.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자영업자는 자기 자신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는 그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투자가는 그 시스템에 돈을 투자해서 또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패러다임,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돈이라면 같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돈이라면 어떤 돈이라도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돈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돈이 다르다. 예. 예. 그리고 이 다른 돈을 버는 이 영역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방향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왼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는 건 정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극히 확률이 적다. 예,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넘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고방식이 가장 크냐면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 위험을 굉장히 무서워라 해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해요. 안전한 걸 굉장히 중요시라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 안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험을 걸고 저쪽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벽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오른편에서 속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안정보다도 어떤 그 위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정보다도 자유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왼편의 사람들이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왼편을, 직장을 선택했잖아요. 그것도 다 또 안정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직장, 공무원 쪽에 다 쏠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과 이 안정적인 직장과 이게 이게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정되고 평생 안정될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결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 있나요? 네. 안정적인 직장이 없죠. 안정을 원해서 직장을 선택을 했고 그랬는데 결코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정말 안전한 궁극적인 안정은 뭐냐면 이 오른편의 영역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정말 안정이 우리가 원하는 안정이 왼편이 아니다. 직장이 아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 자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른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죠. 부자 아빠는 리스크, 위험은 관리하는 거다라고 자녀에게 그렇게 알려주죠. 교육을 하죠. 그런데 가난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험을 만났을 때 위험은 피해야 되는 거다. 위험은 무서운 거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무나 상반되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그 도전함으로써 자기가 얻게 될, 성취하게 될 그 자유, 그 보상이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기에게 와닿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도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 내 안에 원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가 더 크면 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더 바라고 꿈꾸는 그 욕구, 그 꿈,
그런 자유, 거기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크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가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 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래요. 안전을 선택해서 이쪽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절대 안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자,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는 사진인 줄 아세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런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리석에 새겨진 저 문구 보이시죠?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또 패배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국인 여러 세계 많은 군인들이 또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생과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Freedom is not free. 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어요. 예, 예. 같이 한번. 네. 아빠 공룡이 두려움이 많은 자기 아기 공룡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 건너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 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때로는 이겨내야 그 두려움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더 큰,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삶,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삶, 더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 삶, 그걸 더 강렬하게 열망을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대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나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돈의 주인으로 사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예, 여러분들은 돈에 위해 사는 돈의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런 돈의 주인으로서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이기고, 예, 과감하게 왼편에 있다면 오른편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넘어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해야 되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주하지 말자. 직장 생활하면서 이 생활에 안주하지 말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안주하지 말자. 안주하지 말자. 예. 예. 안주하면 그걸로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예, 지금 이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이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프리덤, 예, 자유. 사람은 누구나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유로운 삶.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행복에는 반드시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진정 자유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돈에 대해서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배웠고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